이거는 우리 요 안에 있는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다 보여달라는 의미죠. 그래서 show 데이터베이시스 한 줄에서 실행하고 그러면 아래쪽에 잘 나오죠. 근데 글씨가 좀 커가지고 조금만 줄일게요. 전체적으로도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선택. Use MySQL. 그러면은 좌측 상단 보면은 이 MySQL 선택됐다 라고 잘 나오고, 테이블 리스트는 현재 선택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들의 리스트를 볼 수 있는 쿼리 한 줄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안쪽에 이제 이런 테이블이 존재한다. 이런 수많은 테이블 중에 저는 유저라고 하는 테이블, 제일 아래 있는 테이블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저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렇게 바뀌죠. 이럴 때는 뭐다? 앞뒤에다가 백틱을 써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 테이블 안쪽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테이블 리스팅 했을 때 이 테이블스 in MySQL이라고 하면은 이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쪽에 있는 테이블들의 리스트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들이 지금 My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의 구조예요. 테이블들의 목록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나 이 테이블 한번 이 테이블의 구조를 한번 보고 싶어 하면은 그거에 맞게 그냥 여러분들 여기다 치시면 돼.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플러그인이 될 수도 있고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DB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자유다. 그 다음에 테스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선택하래요. use test.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이블 리스팅, show tables.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는 현재 선택된 데이터베이스 안에 테이블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기존에 A1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한다면 삭제. 그러니까 우리가 드롭 데이터베이스에 여기서 A1이라고 하면은 그냥 에러가 나겠죠. 왜? 없는 거를 삭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if exist 라고 써주게 되면은 존재한다면 삭제. 그래서 실행은 했지만 현재 경고 메시지가 나온다. 나오는 이유는 그러니까 요 한 줄 실행하는데 문제 없지만은 실제로 삭제가 된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생성, create 데이터베이스 A1.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선택. 자, 잘 추가되는지 보려면 그냥 뭐 show 데이터베이시스 하면 되겠죠. 이럴 때 여기에 A1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면 된다. 자, 테이블 확인, show tables. 없는 거 맞죠, 당연히? 방금 전에 만든 거니까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게시물 테이블이라고 하는 아티클 테이블 만들고 그 안에다가 컬럼은 타이틀과 바디를 넣으시면 돼요. 자, 크리에이트 테이블, 아티클 이런 테이블 만드는 건데 여기다가 타이틀에다가는 이렇게 문자 100개 저장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바디에다가는 텍스트. 그 다음에 이렇게 실행. 자, 잘 추가되는지 확인하려면은 show tables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에 아티클이란 테이블이 나와야 되고 그 안쪽에 구조를 보려면 DSC 아티클 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만든 이 테이블 안쪽에 구조가 나온다. 그러니까 데이터 하나 추가할 때 뭐예요? 인서트 저거죠. 인서트 into 그 다음에 뒤에는 테이블 이름 들어오고 그 다음에 set 뒤에는 컬럼이 들어온다. 타이틀에다가는 제목 그 다음에 바디에는 뭐가 들어온다? 내용.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조회하는데 타이틀이라고 하는 컬럼만 조회하래요. 셀렉트 뒤에 컬럼이 들어오는데 여기다 타이틀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프롬 뒤에는 테이블 이름이 들어온다. 자,
실행했을 때 제목이라고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 조회하긴 할 건데 나는 이런 식으로 순서를 줄 거다. body. 근데 이때는 무조건 감싸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조회할 건데 이제 body 먼저 이번에는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나오고, 이거는 데이터 전체 조회. 자, 데이터를 또 하나 추가하래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가져올게요. 똑같은 거니까. 자, 이렇게 했는데 실행을 했어요. 데이터 조회해볼게요 또. 자,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타이틀과 바디 안쪽에 있는 이 내용들이 똑같아서 어떤 게 먼저 추가되고 어떤 게 두 번째로 추가됐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테이블 구조를 수정하라고, 테이블 구조 수정하는 거는 알터라는 걸 씁니다. 알터. 그래서 알터 테이블, 그 다음에 아티클, 그 다음에 뒤에다가는 add를 써주게 되면은 add 컬럼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나 이 테이블 구조를 수정할 거야. 거기에다가 컬럼 하나 추가할 거다 라는 의미예요. 그 뒤에 오는 거는 컬럼의 이름, 그거는 id로 줄 거고요. 보통 이제 1번 게시물, 2번 게시물 할 때 그 번호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는 데이터의 타입은 int로 줄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여기 first라고 나오죠. 자, 여기 first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이 테이블 구조를 보면은 아이디가 어디에 가 있어요? 제일 위에 가 있죠. 그렇죠? first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컬럼 중에 제일 앞쪽으로 준다. 첫 번째로. 컬럼의 제일 첫 번째. 그렇게 안 써주게 되면은 타이틀, 바디, 그 다음에 아이디가 들어와요. 제일 마지막에 추가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조회. 자, id 컬럼의 값이 널 값이다 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데이터 안에 값이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존 데이터에다가 id 값을 추가한다라는 거는 이 널인 부분에다가 우리 id 값을 1로 주라는 얘기예요. 자, 업데이트 아티클, 그 다음에 set id를 1로 줄 거다. 근데 왜요? id가 is null인 거. null인 부분에다가 id 값을 1로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봤더니 여기에서 뭐라고 나온다? 다 id 값이 1로 나와요. 이러면 둘 다 1번 게시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구분이 또 안 돼.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만 이제 바꾸는 방법. 이거는 업데이트 아티클 set id 값을 2로 줄 거야. 근데 리미트 1을 주게 되면은 이 중에서 하나만 바뀌는 거예요. 자, 실행. 하면은 순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바뀌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게 1번 게시글이고 어떤 게 2번 게시글인지 지금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데이터 한 개 추가하는데 id 값을 3으로 줘요. insert into 아티클에 set id는 3이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은 자 제목 3, 그 다음에 body 내용 3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데이터 조회 실행. 그럼 잘 들어갔죠? 그 다음에 2번 게시물 삭제. 그 테이블 안에 데이터를 삭제하려면 delete라는 걸 씁니다. delete from article이라고 하면은 이렇게만 써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안쪽에 있는 데이터가 전부 다 제거가 돼요. 근데 우리는 조건이 있었죠. 2번 게시물이라고 하면은 id가 2번인 거 그렇죠? 이게 삭제가 돼야 되죠. 그러면은 왜요? id가 2인 거.
실행하면은 2번 게시물 제거됐어요. 그 다음에 날짜라고 하는 컬럼 추가인데 컬럼의 이름은 레지데이트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입인 데이트 타임입니다. 그러면은 알터 테이블에 아티클 그 다음에 add 컬럼 그 다음에 레지데이트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임인데 보통 이제 지금 게시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선택이에요. 지금 우리가 넣어주려고 하는 게 날짜, 시간 뭐 이런 건데 아이디 게시글 뒤에 이제 몇 월 며칠에 이제 이게 추가가 됐다라는 거. 뭐 이 컬럼이 어디다 둬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이 아이디 컬럼 뒤에 오게 하기 위해서 애프터라고 하는 키워드를 쓰고 그 다음에 아이디라고 적어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아이디 컬럼 바로 뒤에 와요. 애프터라는 키워드를 적어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조회. 자, 보시면은 레지데이트라고 하는 이 컬럼의 내용은 비어있다. 왜? 만들어 놓고 데이터를 넣은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1번 게시글에 이제 비어있는 날짜의 정보를 채울 거예요. 업데이트 아티클 셋 그 다음에 레지데이트 여기다가 뭐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 다음 웨어 아이디가 1인 거 실행하면은 당연히 바뀌겠죠. 이렇게 들어갔죠. 자, now라고 하는 이런 표시 있죠.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소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생긴 거는 보통 함수 호출이에요. 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번 여기다 검색해 볼까요? 잠깐. 함수. 자, MySQL을 그냥 함수라고 하면은 자,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반환하는 코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문자열 처리, 그다음 수학 연산, 날짜, 시간 조작 같은 것들 복잡한 로직 등을 간단하게 만들어 SQL 쿼리 재생성과 가독성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다. 그래서 MySQL이 제공한 내장 함수와 사용자가 직접 정의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로 나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이 now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select now 함수 색깔 주황 뭐야 이렇게 핑크색으로 변하죠. 얘를 실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화면 보세요. 자, 이거 입력하지 말고 그냥 앞에 보세요. 뭐 지금 입력해봐야 큰 의미 없습니다. 자, 보시면은 시간이 어때요? 12월 27일에 11시 15분에 26초라고 나오죠. 제가 이걸 한 번 더 실행해 볼게요. 초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now라고 하는 거는 함수는 현재 년, 월, 일, 시, 분초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러면은 3번 게시물에 이제 비어있는 날짜의 정보를 채운다 라고 하면은 얘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부분을 뭘로 주면 된다? 이 now 함수를 써주면 돼요. 그냥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된다. 근데 아이디는 1이 아니고 3번 게시기를 했죠. 실행.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데이터 조회 하면은 어때요? 2025년 12월 27일에 11시 16분에 8초 라고 이제 추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함수예요. 이 함수가 이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수많은 함수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함수다. 얘는 이미 우리가 어떤 정의를 하지 않아도 이 MySQL 내부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져다 쓰면 된다. 대신 가져다 쓰는 데에는 어떤 조건이 있겠죠. 어떤 조건일까요? 이 함수가 뭐 하는 앤지는 알고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이런 함수를 배웠을 때 간단하게 이런 함수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고 예시 이제 쿼리 같은 거 한 줄 작성해주고 이렇게 쓸 때 출력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이런 함수가 내가 진짜 필요할 때 그때마다 가져다 쓰려면은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한 거를 정답을 바로 올려드릴게요. 못하신 분들은 이거 그냥 보시고 정답 체크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올려놨는데 기본적인 SQL 연습 문제 4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4 가져오시기 전에요. 연습 문제 3 정답 있죠? 연습 문제 3 정답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한번 싹 실행을 하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use b1까지 한 다음에 마지막에 데이터 조회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아마 시작을 하면 될 건데 잠깐만요. 4를 한번 갖고 와볼게요. 자, 이렇게 표시해두고 여기다가 연습 문제 4 시작이라고 해놓고 그 아래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으시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요 문제 연습 문제 4번 올렸는데 그거 푸시기 전에 연습 문제 3번의 정답을 가지고 와서 우리 어차피 지난주에 다 풀었잖아요. 내가 이제 지난주에 잘 풀었다 하시면은 그냥 데이터베이스 선택만 하시고요. 4번 문제 바로 이어가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내가 지난주에 제대로 풀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연습 문제 3번 정답 가지고 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쿼리 한 줄씩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 4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 풀어보시면 돼요. 바로. 자, 연습 문제 4번이고요. 이제 이 위에 있는 내용을 이제 다 하고 이제 내려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3번이랑 이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 2인 데이터 삭제하래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뭐 하면 돼요? 제목이 2인 거 삭제. 그 다음에 실행. 그 다음에 제목 3, 내용 3 데이터 추가하래요. 이거 가져와서 그냥 데이터 2개 추가하라고 했어요. 2개를 추가하실 때 이렇게 해서 실행을 2번 하시거나 2개를 2번을 써서 얘네를 한 번에 실행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요거를 F9 2번 하셔도 상관없고 그냥 이렇게 2개 작성된 거를 한 번 딱 실행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실행하면 성공했죠. 그 다음에 자, 데이터 조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다 데이터가 이제 일치하죠. 2개, 그러니까 요 2개 추가한 게 제목 3, 내용 3, 내용 3 이렇게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하래요? 제목 3인 게시물 중에서 두 번째 것만 하라고 하는데 일단 업데이트 아티클에 set 그 다음에 타이틀에다가 자, 새 제목 3으로 줄 거예요. 그 다음에 where 타이틀의 값이 제목 3인 데이터. 자, 이렇게 했을 때 성공을 했지만 여기서 실행해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게시물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둘 다 수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테이블의 구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확인해보면은 이런 구조예요. 현재 안쪽이. 그래서 테이블 구조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은 새로 생긴 ID 컬럼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알터 테이블 아티클에 add 컬럼 그 다음에 ID int 그 다음에 first 넣어줄게요. 자, 데이터 조회. 자, 실행해보면은 일단 새로 생긴 ID 컬럼의 값은 1이다. 아니, 널이다, 널. 네,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업데이트 아티클 set ID 값은 1로 준다. 그러면은 여기서 데이터 조회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둘 다 1이죠. 그래서 기존의 데이터 중에서 한 개만 ID를 2로 변경해야 돼. 한 개만. 한 개만 2로 변경을 해야 되려면은 왜요? ID가 1인 거. 그 다음에 리밋.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해보면 일단 변경이 됐어요. 변경이 잘 됐죠.
자, 2번 게시글만 조회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select 아티클에 왜요? id 값이 2인 게시글만 조회를 하겠다. 자, 2번 게시물 데이터 삭제. 자, delete from 아티클에 왜요? id 값이 2인 거. 실행하면은 다시 한번 데이터 조회를 해볼게요. 실행해보면은 2번 게시물 제거가 됐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아티클. 자, 제목을 뭘로 하래요? 제목으로 하라고 하죠, 그쵸? 근데 이때는 왜요? id 값이 1인 거. 업데이트 셋 이걸 안 붙여줬구나.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데이터 조회. 그러면은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 삭제. 뭐예요? delete. 실행하면은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데이터 조회. 전부 다 제거가 됐다. 여기까지 하면은 완성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것도 바로 올려드릴게요. 네. 네. 네네네. 네? 네. 뭐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어가지고 이건 뭐 당연히 안 되는 게 맞겠죠. 어차피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자, 일도도 정확하게 되겠네. 제목이.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5번은 그냥 그 아래에 바로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하실 때 연습 문제 5 시작이라고 하시고요. 그 아래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하시면 된다. 모르는 거 그냥 그대로 두시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